마법의 코칭 3장 5가지 코어 스킬, 그중 직관 스킬. 세 번째 코어 스킬은 직관 스킬입니다. 직관 스킬이란 상사가 부하를 코칭할 때 상사 자신의 직관을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부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때는 이 직관력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서 소개한 경청 스킬에서 부하의 가능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부하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들어주는 훈련이 필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어떻게 하면 부하의 의중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약간의 의문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직관이 그 의문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직관이라고 하면 왠지 뜬구름 잡는 대충대충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솔직히 코칭에 있어서는 직관만큼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혹시 앞장에 설명한 바다에 떠있는 섬에 관한 그림이 기억나시나요? 코칭에서 말하는 직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는 인간의 의식 구조를 본뜬 바다에 떠있는 섬을 다시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다음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여기에서 왼쪽의 섬은 상사의 의식, 그리고 오른쪽 섬은 부하의 의식을 가리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상사가 오른쪽에 있는 부하를 한창 코칭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상사의 코칭 목적은 부하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부하의 잠재의식, 그림의 D부분에 있는 해답을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한편 상사의 직관은 상사의 잠재의식, 그림의 B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관은 의식보다는 무의식에 가까운 것으로 상사가 미리 의식하는 것, 즉 상사의 현재의식, 그림의 A 부분에 있는 것을 직관이라고 부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상사의 잠재의식과 부하의 잠재의식은 해저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보편적 무의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이 그림에서 보면 인간의 의식은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와 같이 보편적 무의식을 매개로 상사와 부하의 의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해답이 있는 D 부분과 상사의 의식이 가장 가까운 부분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B의 부분, 즉 상사의 잠재의식입니다. 그럼 반대로 해답이 있는 D 부분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A 부분, 즉 상사의 현재의식입니다. 이젠 부하의 내부에 있는 해답을 이끌어내는데 상사가 자신의 현재의식 속에서 질문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잠재의식 속에서 나오는 직관에 따라 질문을 던지는 게 훨씬 확실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서론이 좀 길어졌지만 직관 스킬의 핵심은 생각하지 않는다, 예측하지 않는다, 리드하지 않는다 등의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상사는 생각하지 않는다. 먼저 직관 스킬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생각하지 않는다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필자는 강연회에서 종종 부하를 코칭할 때 상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런 필자의 주장에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상사 보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며 책을 덮으려는 독자도 있겠지만 잠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봅시다. 여기에서 필자가 말하는 상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상사에게 일을 땡땡이 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때 일을 한다는 것은 열심히 머리를 움직인다, 즉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부하를 코칭하면서 다음에는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라든지 과연 이 부하에게서 해답이 나올 수 있을까 등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상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사가 열심히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사가 열심히 머리를 굴리며 생각하고 있을 때 상사의 의식의 화살은 부하가 아닌 상사 자신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처럼 상사의 의식이 상사 자신에게 쏠려 있을 때는 부하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전혀 알아차릴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상사가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하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하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부하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사가 일을 하면 결과적으로 부하는 자신의 내부에 있는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코칭에서 일을 해야만 되는 사람은 상사가 아닌 부하입니다. 부하에게 필요한 해답은 부하 자신만이 찾을 수 있고 상사가 대신해서 찾아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사는 오히려 부하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부하가 해야 하는 일을 상사가 대신하는 것은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럼 상사가 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캐치볼 하는 것으로 독자들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지금 상사와 부하가 서로 캐치볼을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캐치볼은 상사와 부하가 주고받는 질문이라는 공입니다. 이 캐치볼에서 질문의 공을 쥐고 있는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상사가 아닌 부하라는 코칭의 사고방식이 기인한다면 이 캐치볼에서 항상 공을 잡고 있는 것은 부하입니다. 그러므로 상사가 부하를 코칭할 때는 항상 이 질문의 공을 부하 쪽으로 더 되던진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부하를 코칭할 때 만약 부하로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의 공을 받았다면 즉석에서 그 공을 부하 쪽으로 다시 던져줘야 합니다. 즉, 자네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은가? 라는 식으로 되받아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코칭에서는 상사가 질문의 공을 쥐고 있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상사는 예측하지 않는다. 직관 스킬의 두 번째 포인트, 예측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예측해 봅시다. 필자가 강연회에서 직관을 살려서 질문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 직관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청중석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그 질문 나름의 해답을 밝힌다면 만약 직관을 사용해서 코칭을 제대로 했다면 그 코칭의 전개나 결말은 상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것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반대로 상사가 코칭의 전개나 결말을 사전에 예측했다면 그것은 그 상사가 직관을 발휘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관 스킬의 가열찬 훈련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상사가 코칭의 전개나 결말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은 도출된 해답이 부하의 잠재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상사의 현재의식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코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작주의 사고방식에 익숙한 상사는
직관으로 질문하라고 말해도 처음에는 어떤 의도나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 상사의 머릿속에는 질문과 동시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미리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렇게 질문하면 저런 답이 돌아오겠지 하며 사전에 부하의 해답을 미리 예측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 예측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항상 해답의 보유자로 군림해온 상사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부하에 대한 왠지 모를 미덥지 못한 느낌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천히 생각해보면 회사나 업무에 관한 부하의 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부하 자신이지 결코 상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상사 입장에서 보면 기쁜 소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사는 해답을 모두 자신이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즉, 부하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답을 갖추지 못한 상사는 상사로서 실격이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사의 현재의식의 규모보다 훨씬 큰 용량을 자랑하는 부하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해답을 더구나 한 사람이 아닌 몇 사람이나 되는 부하를 둔 한 사람의 상사가 모든 해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초 무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사는 아는 체 하기보다 솔직히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해답이 존재하는 부하의 잠재의식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 옛날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말한 무지의 지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즉, 상사가 부하를 코칭할 때에는 우선 자신이 부하에 관해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면 예측 불허, 그러므로 결국 직관으로 부하에게 질문을 던져나가야 합니다. 상사는 리드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직관 스킬의 세 번째 포인트는 리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리드해서 생각해 봅시다. 상사의 대부분은 아직도 자신의 부하를 앞에서 끌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즉, 상사에게는 부하를 리드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진 상사에게 꽤 오랜 시간 차근차근 코칭을 설명해줘도 속으로는 내가 훌륭한 질문을 해서 부하를 일깨워줘야지 라는 식의 잘못된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는 상사에게 해답이 있으며 부하에게는 해답이 없다는 상사 위주의 사고방식에 따른 발상입니다. 그러나 계속 되풀이해서 하는 얘기지만 부하 입장에서 필요한 해답은 모두 부하에게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상사가 리드한다는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을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부하의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상사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올바른 길로 부하를 앞에서 끌어가기보다는 오히려 부하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뒤에서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하를 따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상사와 부하는 대등한 파트너이며 두 사람의 협동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부하에게 필요한 해답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 코칭에서 상사가 부하를 팔로우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상사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하가 말하고 싶은 것을 듣는다. 즉, 경청 스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하가 상사에게 솔직히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부하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해답이 부하의 내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해답 속에는
내가 도대체 지금 무엇을 상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힌트는 대개 부하가 바로 직전에 언급한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자네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라고 물었을 때 부하가 그게 아직 확실치가 않아서요. 라고 대답한다면 상사인 당신은 무슨 말을 할까요? 아, 그래? 라며 이야기를 거기서 끝내버릴 것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성의 없는 대답이 어딨나?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라고 나무랄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나? 라고 말할까요? 처음 두 가지의 발언은 논의외로 접어두고 마지막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질문형으로 되어 있지만 언뜻 보기에 상사의 직관을 사용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속내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팔로우가 아닌 리드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사가 자기 나름의 해답을 부하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팔로우 한다는 것은 가령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확실한 게 하나는 있겠지 라든지 어느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싶은가? 라는 식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상사의 질문과 부하의 대답은 어떤 고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갑자기 어떤 질문이 떠올랐다고 해서 그때까지와의 화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직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예에서 부하가 직전에 확실하지 않다라고 한 말 이후 상사가 무엇을 질문하면 좋을지 힌트를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때 상사의 의식의 화살을 부하에게 향한다면 그게 확실하지 않아서요 라는 부하의 말에 가능한 한 그것을 확실히 하고 싶다는 부하의 의지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하에게 무엇을 질문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면 지금 자네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라고 부하에게 솔직히 물어보면 됩니다. 부하에게 해답이 있는데 무엇을 질문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면 그 부하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질문해야 좋을지 몰라 난감할 때 아무리 고민해봐도 해답은 나오지 않습니다.